대학은 왜 가야 하는 걸까?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대학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거의 7년을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번 영상에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했던 고민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멘탈이 되게 약하네, 의지가 약하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제가 내린 결론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길을 잃었거나 제가 해왔던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 중 겪은 모든 슬럼프들과 그때마다 찾았던 해답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슬럼프 얘기를 하려니까 알코올이 한국에 살면서 대학이라는 말을 가장 처음으로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제가 엄청 아기일 때부터 저희 할머니는 하버드대에 가서 교수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약간 놀이터 앞에 언덕이 있었는데 나는 서울대를 갈 거야. 서울대? 야 나는 하버드를 갈 거야. 야 나 서울대에서 교수할 거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싸웠던 게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다들 서울대는 그냥 가는 줄 알죠. 근데 그 환상이 깨지는 건 아마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서 처음 깨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350명 중에서 330등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새학기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딱 그냥 대놓고 하은아 너 대학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슬럼프였습니다. 아마 기분이 너무 나빠서 포기했던 것 같아요. 뭐 대학 못 간다고? 오케이 못 갈게. 그냥 제가 좋아했던 생활과 윤리 과목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왠지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기는 했어요. 다들 가야 된다고 하니까 굳이 노력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17살 때 학교에 있는 모든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로 엄청 학원 뺑뺑이를 열심히 돌고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 모든 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17년 인생 살면서 왜 목표로 해야 하는 게 대학이라는 것밖에 내가 못 들어봤지? 다들 뭘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걸까? 그러다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대학을 가야 할 이유를 딱 찾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봉사 동아리의 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할 것도 없고 신입생들한테 엄청 봉사 동아리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애들이 후배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으로 작년 수능 끝나고 급식실에서 들었던 대화들이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선배 수능 잘 봤대? 너네 동아리 부장 언니 대학 어디 갔대? 야 얘네 직속 언니는 재수한대. 지금 돌아보면 조금 웃기지만 고등학생 때는 그게 너무너무 큰 이슈거리였고 너무 중요한 대화 토픽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고서 제가 후배들을 만나게 되니까 부끄러워지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동생들이 고등학교 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뒤늦게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정시전형으로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 동생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지내고 있고 또 안 만나는 친구들이어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반가워요. 그렇게 저는 미디어학부 18학번으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와! 대학에 입학하면서도 저는 놀 생각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엄청 힘들게 공부했던 거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었고 저는 대학만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웬걸? 대학에서 공부를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어른들이 대학은 그냥 꼭 가야 한다고 이유를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야 한다고 갈 거면 좋은 대학, 높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슬럼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내기는 괜찮아, 나중에 재수강하면 돼 라는 이제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완전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된 멋진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너무나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 제가 찾았던 방법은 공부 대신에 대학생만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못했던 알바를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하기 시작했어요. 미팅이나 소개팅도 많이 나가보고 도서관에서는 공부를 하는 대신 잠을 자는 그런 낭만을 누리고 수업을 째고 한강으로 달려간다거나 다른 대학의 대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연합동아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활동. 그래 나는 이렇게 대학생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 지난 19년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능을 쳐서 대학에 왔지. 이게 그때 당시 제가 1학년으로서 찾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유였어요. 대학을 온 이유.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 새내기 때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소중한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 라이프가 어느 정도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했어요.
문제가 슬슬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공부를 할 때가 됐는데 저는 공부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미디어학부를 전공으로 선택을 한 것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공부하고 싶고 관심이 있는 분야는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관심사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확신을 갖고 하나를 딱 고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일단 미디어를 골라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의 관심사를 나중에 미디어로 융합을 할 수 있겠지? 저는 확실한 목표가 없어서 나중에 그걸 다 섞으려고 미디어 학부에 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왔더라고요. 기자, PD, 영화감독, 아나운서 이런 직업을 정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꿈꿔온 애들이 저희 과에 이제 다 있는 거예요. 2학년이니까 이제 애들이 기다려왔다는 듯이 자기가 꿈꿔왔던 목표를 향해 막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 번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번에 슬럼프는 조금 심하게 와요. 이때를 생각하면 제가 진짜 마음이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무력감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저의 모든 생활 패턴은 완벽하게 망가지고 그때 지금보다 10kg가 더 쪘었어요. 그때 2019년 1년 내내 좀 우울 증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자소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야 된다고 진짜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대학은 그냥 취업 양성소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전공과 관련한 목표가 없으니까 대학 강의실이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딱 고작 21살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취업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남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목표도 뚜렷한데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과제도 척척 해내는데 나는 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을까? 남들은 막 사회 문제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주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의 깊이를 못 따라갈까? 이런 고민의 끝에 제가 도달한 결론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미디어학부 전공을 선택했음에도 어릴 때 TV, 뉴스, 영화, 만화 아무것도 안 봤거든요. 부모님이 되게 보수적인 편이셨는데 그 부모님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저는 그냥 그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와서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여행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어서 심지어 비행기를 20살이 되고 나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탔었어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와서 이전에는 안 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제 세계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이제 저의 세 번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우울감이랑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랑 이런 게 너무 심했어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가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학교 밖으로 열심히 돌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연합 발표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동아리에 있는 언니 오빠들을 이제 열심히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빠들은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간접 경험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름방학에는 제주도를 갔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가는 제주도였는데 아예 그냥 한 달 살기로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여행자들이 가득한 제주도에 가니까 또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되게 다양한 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자취도 하고 교육봉사도 하고 국내 여행도 다니고 알바도 엄청 하고 카페, 방송국, 영화관 알바 3개를 동시에 한 적도 있었네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막 진로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해주거나 제가 가진 무력감을 막 완전히 해결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를 깨야겠다는 시도를 처음으로 한 게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온갖 고생을 했던 첫 자취와 엄청난 양의 알바는 저를 조금 더 생존력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직접 만든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간접 경험들이 제 안에 이렇게 쌓이면서 저를 이전과 다르게 조금 더 다채롭고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이 모든 활동은 대학이 주는 압박감에서 도망가기 위함이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대학이라는 게 오히려 저의 세계를 깨기 위한 촉매제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대학에 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이런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니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대학에 온 이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대학은 성공하기 위해 가는 거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가는 거야. 아니야, 공부를 위해 가는 거야. 이 모든 건 그냥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단 한 번도 제가 진심으로 공감했던 적은 없었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찾은 이유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어요.
대학에 와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만나고 막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학문을 접하고 길을 잃고 자아를 잃고 방황도 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나를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모두 결국 나의 세계를 넓히기 위함이구나. 이게 내가 대학을 온 이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3학년이 되니까 한 가지 선택을 더 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요. 본 전공 외에 추가 전공을 선택해야 했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떤 게 취업에 유리할까를 고려해서 복수 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대학에 온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 이유인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전공을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인문학 연계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인문학은 평생 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20살 때 배워준 건데 7, 80이 되어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평생 이 학문이 계속 내 인생에서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싶은 거는 인문학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거구나. 내가 대학을 온 이유는 내 세계를 넓히기 위함이었는데 그럼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생윤이랑 사문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인문학 전공을 시작하고 나니까 드디어 배움의 즐거움이 뭔지 공부가 왜 필요하고 왜 즐거운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 인문학 연계 전공이 학교에 있는 모든 과들을 연계해서 철학, 사회학, 정치학 이러한 과목들을 이제 그 과에서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모아준 연계 전공 트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과목 이름이 사랑과 인생, 만물학개론, 융합인간학개론, 예술과 미학, 현대사회와 공과사 이제 이런 과목들이었는데 그때가 또 코비드 시기였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나 혼자 생각하고 인문학 추천해준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시기였어서 밤마다 막 허무맹랑한 주제로 토론하면서 치킨도 뜯고 혼자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이렇게 좀 마음과 머리가 채워지는 4학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에 온 나만의 이유를 찾고 공부가 재밌다는 것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슬럼프나 번아웃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이제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진로 방향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건 제가 휴학을 하고 호주로 떠나면서 해결이 됩니다. 코비드가 끝나고서 저는 이제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내가 웬만한 경험은 다 채웠지만 해외에 나가는 경험이 없다라는 아쉬움과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바로 호주로 저는 갔습니다. 원래는 8개월을 계획을 하고 갔던 거였는데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호주가 너무 좋아서 결국 1년 8개월 정도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여행한다고 막 크루즈도 타고 발리도 가고 한국에서 내던져지는 경험을 대학에서 한 이후 한국 밖에 있는 세상에서 내던져지는 경험도 하고 나니까 스스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이제 엄청 올라가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가 호주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이 직업군에서 이 회사를 꼭 들어가겠어 라고 완벽하게 정해진 거는 없지만 내가 앞으로 진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은 옵션들이 막 여기저기 흩뿌리듯이 있었는데 그게 좀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을 가지고는 확실해진 상태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대학교 막학기 8학기를 2024년 1학기에 이제 재학을 하고 모든 대학 생활을 끝마쳤는데요. 8학기 때 학교를 다닐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오프라인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좀 뚜렷해지니까 수업을 듣는 것도 재밌고 내가 수업에서 어떠한 과제물을 내야 할지도 굉장히 명확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가 이룬 업적이 뭔데? 너가 그래서 쌓아준 스펙이 뭔데? 너가 따준 자격증, 너가 해준 인턴, 너가 한 대외 활동이 뭔데?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대학이 주는 의미는 남들보다 나은 스펙을 쌓아서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과정 중 하나가 아니에요. 1, 2년 늦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늦었더라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으로 저를 던진 덕분에 저는 어쩌면 누군가는 놓칠 수 있는 본질은 봤다는 생각은 들어요. 나를 둘러싼 세계를 깨고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전이 되었던 계기가 결국 저에게는 대학교였고요. 현타를 느끼고 슬럼프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극복하고 의미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제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셨겠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이 너무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꼭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 쓸데없는 고민이고 취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1, 2년 늦더라도 본질과 이유를 찾은 사람이 나중에는 훨씬 더 빠르게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나의 우선순위들이 남들이 외부에서 말한 기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런 슬럼프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본 끝에 도달한 결론에서 기반하느냐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을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그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대학생활도 남은 만큼 제가 꼭 응원하고 있겠습니다.